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는 말이 있죠. 지나가는 흰둥이 잡아다가 앉혀놓고 이 영상 3년 동안 보여주고 휴대폰 하나 던져주면 지집 알아서 구해옵니다. 그만큼 이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었다는 거지. 자, 각설하고 휴대폰 하나로 해외에서 살 가성비 넘치는 집 구하기 1편 바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해외에서 나가서 살아야 할 모든 분들, 이를테면 유학생, 해외 근로자, 주재원,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미래의 교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해외 나가서 또 한 달도 살아보고 두 달도 살아보고 해야 될까? 해외 나가서 한 달 살기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유용한 영상이 될 거예요. 또한 현재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혹은 그 이외의 대륙과 국가로 출국하실 분들도 도움이 될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에서 살 집을 구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목적에 맞는 집을 구하셔야겠죠. 학생은 학교가 주 목적일 거고,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회사가 가까워야 할 거고, 또 여행이 목적이신 분들은 관광지의 접근성이 좋은 숙소를 구하셔야겠죠. 또 혼자 왔다, 가족 단위로 왔다, 학생이나 직장인은 원룸 혹은 스튜디오 형태의 집을 구하시는 게 좋을 거고, 가족은 2베드 2베스나 혹은 3베드 2베스 이런 비교적 넓은 집을 갖다가 구하시는 게 또 중요하실 거고, 이렇게 개개인의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이주 목적에 맞게 먼저 기준점을 세워야 해요. 이를테면 회사까지의 거리,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요구 조건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물론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정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왜 여기서 제가 2가지나 3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냐면 10가지, 20가지 내가 필요 조건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적어놔도 결국에 거기에 맞는 매물을 갖다가 적합한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 맞는 요구 조건을 찾았다고 할지언정 나중에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요구 조건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뭐 집의 크기와 시설, 크기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혼자면은 원룸 스튜디오 혹은 2베드 맥시멈, 뭐 내가 가족 단위로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2베드나 3베드 혹은 4베드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헬창이다, 그럼 짐이 무조건 있어요. 뭐 내가 테니스를 치는 거를 좋아한다 혹은 배워보고 싶다, 테니스 코트가 있으면 좋을 거고, 바베큐 핏, 뭐 수영장, 또 뭐 스쿼시 코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갖다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또 적어주시고요. 또 4번째, 맥스 버젯,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로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집의 조건들을 갖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직장 때문에 해외에서 집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해외를 기준으로 몇 가지 기준점을 세워봤습니다. 자, 첫째,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코로나가 끝나면 출근을 해야 하니까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30분 정도 잡았고요. 둘째로 저는 직접 요리해 먹는 걸 좋아해서요, 한인마트까지 택시로 20분 정도 걸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셋째로 현실은 돼지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헬창이기 때문에 콘도 내에 짐은 있어야 하고 근처에 도보 10분 거리에 조깅 가능한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넷째로 제가 생긴 거랑 또 다르게 식물 심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볕이 잘 드는 발코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불 빨래할 때도 개꿀입니다. 다섯째, 벌레, 뭐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같이 살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깨끗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벌레도 없게끔, 보통은 동남아에 살면은 바퀴벌레 정도는 거의 뭐 친구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 지은 건물이다, 그러면은 확률이 굉장히 조금 낮아집니다. 거기다가 고층에 산다 라고 하면은 향후 한 1, 2년 동안은 바퀴벌레 안 보고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자, 마지막이 뭐냐? 꼭 맥스 버젯을 정하고 가세요. 이게 100% 지켜지지는 않지만 경차 사러 가서 롤스로이스 가져오는 그런 불상사까지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셨으면 구글맵을 켜주시면 됩니다. 로 넘어오셨으면 먼저 구글 지도의 기능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고 싶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먼저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경로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출발 지점에다가 내가 출발할 지점을 갖다가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는 데까지 대중교통을 탔을 때, 전철을 탔을 때는 10분짜리 루트가 나온다. 그리고 300번과 303번을 타는 조건으로 1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라고 2가지의 경우의 수를 알려주죠. 또한 여기에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동차 직접 운전을 해서 갈 경우에는 4분 정도, 1.2km니까 4분 정도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해주는데, 택시가 보통 4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걸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갔을 경우에는 13분 정도, 도보로 13분 정도 걸린다라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식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내가 30분 거리 이내에서 살고 싶다, 혹은 20분 거리 이내, 회사에서 20분 거리 이내에서 살고 싶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위치, 어느 반경 안에 살아야 되는지를 가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나중에 선택을 하시고 가늠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여기 지금 출발이 있고 출발 시간이라고 따로 있어요. 도착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막차 시간이 언젠지도 알아서 계산을 해서 알려줍니다. 보통은 이제 출발 시간, 출근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오전 7시 반쯤, 보통은 7시 반쯤 출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오전에는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인터마크몰에서 KLCC 수리아까지 가는데 7분 정도 걸리는구나 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바로 바꿔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수리아에서 인터마크몰까지 가는데 9분이 걸린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는, 나는 7분이 아니라 30분인데 왜 7분짜리로 알려줘? 자, 그러면은 30분 반경이 어딘지를 갖다 확인하실 때는 조금 축소를 하셔서 지도를, 여기에 목적지인 빨간 색깔 핀이 있을 겁니다. 이 핀 포인트를 클릭을 하신 채로 다른 데로 옮겨 주시면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거는 버스를 타고 13분이에요, 14분이에요, 쭉쭉쭉 가죠. 이렇게 위로 조금 올라가면 17분, 21분. 자, 여기는 지하철을 타고 1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갈까요? 이렇게 멀리 가면은 버스로 20분, 30분. 아까 30분까지라고 했으니까 30분까지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가능한 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에서 플러스 10분 정도 해주면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출근 시간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데 아침에 7시 반에 300번 버스를 타고 네가 도보로 걸어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 20분 정도 걸린다 라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경 안에, 여기가 수리아 KLCC가 우리 회사라고 하면 20분이면 이 정도 반경 안에 살면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한인마트까지 우리 집에서 택시로 20분, 조깅 가능한 공원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먼저 한인마트는요, 한인마트는 뭐 코리아마트라고 치면 나오겠죠. 요쪽에 코리안 타운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요쪽에도 작게 코리안 타운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 자체가 뭐 아까 이 근처에 있었죠. 이 근처에 있을 경우에 여기서 요까지는 한 30분 거리가 나왔었는데, 요 서울마트가 있는 요쪽 한인타운과는 꽤 거리가 되죠. 그래서 회사까지 대중교통 이용 30분이라는 1번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왼쪽은 포기하고요, 오른쪽 편 요 주변으로 잡아야겠네요. 그러면은 세 번째 요구 조건인 조깅 가능한 공원까지 도보 10분이 가능하냐를 알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요 주변에 살면은 택시로 20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또한 요 주변에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까지도 20분이면 충분히 30분이면 충분히 가겠구나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파크가 있는지를 찾아봐야겠죠. 라고 하면은 에버뉴 공원도 나오고 안판 공원도 나옵니다. 안판 공원. 그러면은 여기 MCT가 어디죠? MCT가 요 주변에 지금 여기도 콘도가 있고 요 뒤에도 콘도가 있고 여기도 콘도처럼 보이네요. 요 뒤에도 호텔인지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있고요. 자, MCT에서 그러면은 요 공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MCT에서 찍고요, 경로를 눌려서 저 밑에 안팡 파크까지 도보로 갈 거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루트가 나오죠. 루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입구가 여기 있네요. 입구가 여기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지금 입구가 있을 것 같은데,
공원이니까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한 그럼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까지 해주시면 도보 10분이면은 공원까지 도착을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10분 이내에 공원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해외에 앞으로 살 동네나 집을 찾으실 때 참고하실 기능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맵에서 왼쪽 하단을 보시면 여기 레이어라는 글자와 함께 작은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위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지형, 교통정보, 대중교통, 그리고 더보기라고 나오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대중교통을 클릭을 하시면 현재 싱가포르 안에, 이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국가의 지하철 노선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라인이 교차하는 지점은 그만큼 살기가 편할 거예요. 뭐 대신에 살기가 편한 만큼 가격은 비싸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지나가는 곳이라도 그 주변부에다가 조금 집을 찾으려고 하시면은 분명 택시비나 이런 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말고 차를 갖고 다닌다라고 하면 교통정보를 누르시면 국도나 고속도로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구간이 많이 주로 막히는구나 라는 것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형 부분이 있는데요. 지형 같은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평지여서 그렇게 큰 언덕은 안 보이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는 지형을 확인 안 하고 미리 계약서를 사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니까 언덕에,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 저희 집이 있더라고요. 어쩐지 싼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미 계약서에 사인한 터라 6개월 동안 그 집에서 거의 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형도 중요하니까 항상 지형도 맨 마지막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더보기에서 지형 말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여기 스트리트 뷰라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뷰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길 위에다가 파란 색깔로 색칠이 되는데요. 스트리트 뷰가 뭐냐, 구글에서 현재 실시간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도로 위에서 차가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최근의 모습을 인터넷 접속만 된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공익 목적으로 사진을 무료로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리트 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내 집을 찾을 때 특히 동남아에서 사실 분들, 뭐 이를테면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에서 살 분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맑았는데 내가 회사 퇴근할 때 보니까 소나기 같이 스콜이 퍼부을 때가 많을 텐데, 그때 만약에 자차가 없고 그랩 같은 거는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이미 가격도 올라갔고 잘 잡히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그럴 때 우산을 쓰고 가도 무조건 다 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런 천장 지붕 같은 것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바람이 불면 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꽤 유용합니다. 이렇게 유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지붕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까지 지붕이 가능한 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집을 찾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스트리트 뷰인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싱가포르에 거주할 때 살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 집에서 나와서요, 요 정도만 비를 조금 피해주면 여기에 지붕이 있죠. 여기 건널목 건너고 고가다리가 비를 피하게 해줍니다. 보시면 요 다리를 통과해서 다리 아래를 지나서 여기로 오시면은 여기 지붕이 다 있죠. 그래서 지붕으로 통해서 여기도 지붕이 다 있고요. 비를 안 맞고 쭉쭉쭉 갈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갈 수가 있고 계속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여기도 이 지붕이 계속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육교까지 이어져 있죠, 지붕이. 그럼 이 육교를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육교로 올라와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보타닉 가든이라는 MRT 역이, 지하철 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트리트 뷰를 활용해 가지고 지도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집과 지하철역은 꽤 많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면은 어차피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격이 비싸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가성비를 넘치는 집을 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지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잘 활용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해서 위에 1번, 2번, 3번 이 요구 조건 3개를 갖다가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아래 3가지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화면에서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